구조체는 우리가 이제 배열을 공부할 때는 배열이 같은 데이터형이 여러 개 모여 있으니까 나란히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구조체도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이 하나의 그 멤버들이 그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들이 나란히 저장이 되어 있어요. 나란히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넘버, 네임, 호스트가 이렇게 나란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지. 얘는 인테저니까 4바이트. 얘는 아까 100개짜리 배열이니까 100바이트. 얘는 인테저니까 4바이트. 그래서 전부 합하면 108바이트의 크기를 차지하는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size of my product. size of 하면 뭐든지 크기를 리턴을 해주거든요. size of my product 하면 108이 될 거고요. 108. 그 다음에 my product의 주소를 찍어라 그러면 어떤 주소가 찍히겠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my product 넘버가 맨 앞에 있는 그 멤버니까 구조체의 주소와 맨 첫 번째 요소의 멤버의 주소는 같을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name은 그거보다 4바이트 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호스트는 그거보다 100바이트 뒤에 있을 거야. 주소를 찍어보면. 그러니까 이걸 찍어보면 메모리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나란히 저장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구조체도 포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체는 이제 구조체를 쓸 때는 포인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구조체가 덩치가 크잖아요. 정수 하나 이거보다 훨씬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체를 내가 예를 들면 함수로 보내줄 때 구조체를 통째로 보내주지 않아요. 주소만 보내줘요. 그럼 주소는 암만 구조체가 커도 4바이트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108바이트가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구조체를 쓸 때는 포인터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마이 프로덕트가 있고 마이 프로덕트의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을 때 상품 번호, 이름, 가격을 이 포인터를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봐요. 자, 우리가 요만큼을 복사해가지고 넘어갑시다. 컨트롤 C 해가지고 요만큼을 복사해서 W06 206 스트럭트 포인터라고 쓰겠습니다. 요거 복사한 거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 놨고, 프로덕트 인포 너무 기니까 그냥 프로덕트라고 합시다. 이거를 이름을 그냥 프로덕트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너무 기니까 인트 메인에서 프로덕트 마이라고 쓰고요. 마이는 번호가 1001번이라고 하고, 제주 한라봉 이라고 쓰고, 가격은 2만원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런 마이라는 게 하나 생겼고요. 이거에 포인터를 하나 만들게요. 프로덕트의 포인터 P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런데 P는 초기값으로 my의 주소를 갖게 해보자고. my의 주소. 이렇게 쓰면은 얘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내가 한라봉이라는 구조체가 이만큼 있어. y라는 게.
여기는 이제 세 가지 필드가 있는 거죠. 멤버가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얘의 주소를 갖는 포인터 P가 있는데 얘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Y의 주소를 얘가 가졌으니까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사용해서 이 Y의 내용을 출력을 해보자고요. 프린트했고 얘는 일단 y.number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써주거나 복사해서 상품 이름은 퍼센트 X로 찍는데 my.name이라고 쓰면 되죠? 하고 name 세 번째 거는 상품 가격 얘는 점수니까 놔두고 여기는 price 하고 price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얘 P를 이용해서 찍고 싶다. 얘는 이제 my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출력하는 거 알았어. 멤버를 P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복사해서 여기다가 P를 이용해서 써주면 P가 가르치고 있는 곳에 내용이 구조체죠. 내용이가 구조체인데 그 구조체의 점 넘버가 된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가로가 있어야 돼요. 가로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P가 가르치고 있는 곳의 내용이라는 뜻이죠. 별표니까 실제 저장되어 있는 값.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이 my라는 이렇게 생긴 프로덕트라는 구조체야. 그 구조체의 넘버를 출력해라. 이 구조체 점 넘버가 되는 거죠. 알겠죠? 얘는 주소고 별표로 하면 그 구조체가 되고 구조체에 점 하면 멤버가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 복사를 해서 얘를 P로 바꾸면 똑같은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포인터를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면 하려보면 출력이 되죠. 이걸 알아야 돼. 왜 가로 별표 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구조체를 직접 멤버를 쓸 수도 있고 구조체가 포인터와 연결이 되면 이 포인터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귀찮잖아요. 가로 별표 P 가로 닫고 점 이렇게 찍는 게 귀찮잖아요. 키보드에 손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표시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쓰는 거 복잡하니까 만약에 구조체를 포인터가 가르치고 있다면 포인터를 사용하는 표기법을 좀 간단하게 써보자. 그래서 만든 게 화살표야. 얘 세 줄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얘를 어떻게 쓰게 만들어놨냐면 P 화살표라고 쓰게 만들어놨어요. 같은 뜻이에요. 얘하고 얘가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표시 방법이 두 가지가 된 거야. 표시 방법이 두 가지가 됐다.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를 쓰면 포인터일 때는 화살표를 써주면 된다. 원래는 화살표가 아니라 가로, 별표, 포인터를 써줘야지 되는데 이게 표시 방법이 귀찮으니까 화살표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하고 얘가 같은 뜻이야. 포인터를 쓸 때는 구조체의 멤버를 화살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우냐면 구조체의 멤버는 점으로 쓰는데 그 구조체를 포인터로 지정을 해서 멤버를 쓸 때는 화살표를 쓴다. 포인터일 때는 화살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멤버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압 함수를 배웠잖아요. 함수에서 수압 서로 내용을 바꿔주는 걸 했는데 이번엔 수압을 구조체를 서로 내용을 바꿔주게 하고 싶어요. 구조체가 여기 보면 한라봉이 하나 있고 참외가 하나 있어요. 꿀참외가 하나 있는데 프로덕트를 바꿨어요. 그래서 마이 프로덕트와 유어 프로덕트를 서로 바꾸는데 콜 바이 어드레스로 바꾼 거죠. 여기 주소를 보냈으니까 콜 바이 어드레스. 주소를 보냈어. 그래서 주소로 일로 보냈어요. 여기서. 그래서 A의 포인터, B의 포인터 둘 다 프로덕트 포인터인데 얘를 템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템플을 만들어서 A 포인터가 가르치고 있는 구조체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A 포인터가 가르치고 있는 구조체를 B 포인터가 가르치는 구조체로 내용을 바꿔주고 B는 템포에 저장해놨던 걸 넣어줘.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내용이 바뀐다. 똑같죠? 요게 인트로 쓰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구조체의 내용을 서로 바꿔줄 수 있다. 수압 함수로. 그럴 때 함수에 포인터를 보내준다. 이번에는 W09 107 수압 스트럭트 수압 이렇게 할까요? 스트럭트 수압 구조체를 서로 바꾸자. 아까 복사해놨던 거 다시 놓고요. 이만큼 갖다 놓겠습니다. 구조체 인트 네임. 그래서 프로덕트 마이 라고 할게요. 마이 프로덕트는 선 1번 한라봉 20,000원짜리야. 근데 또 프로덕트 6월라는 게 있는데 당신 거는 1,200원인데 얘는 꿀참외야. 얘는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짜리 꿀참외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수압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수압 함수를 만드는데 그 수압 함수는 주소로 보낼 수 있다. my라는 주소와 6월라는 주소를 보내줍니다.
조합함수 여기다 만들게요. 올드로 조합함수인데 얘는 포인터죠. 무슨 포인터예요? 프로덕트 포인터예요. 프로덕트 포인터 A가 있고 프로덕트 포인터 B가 있고 있는데 프로덕트 포인터 그냥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템프가 있고 템프는 처음에 A를 갖게 하고요. A는 B를 갖게 하고요. B는 템프를 갖게 하는 거다. 이거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어요. A를 저장해 놓고 A에 B를 넣고 B에다가는 저장해 놓은 것을 가져오면 된다. 그럼 이제 수합이 됐고 여기 이제 수합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프린트 한번 가져옵시다. 아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보다가 부조체를 직접 출력을 했으니까 부조체를 직접 출력한 프로그램을 복사가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마이가 원래 한라봉이었는데 이게 바꾸고 난 다음엔 마이가 이제는 꿀참외가 됐을 거야.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꿀참외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낼게요. 문제. 자, 요거 출력하는 요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 보세요. 함수로 만들어서 프린트 프로덕트 라는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my라고 출력을 할까요? 자, 프린트 프로덕트 my를 출력해보고 프린트 프로덕트 your를 출력해보자. 이렇게 하면 요 프린트 프로덕트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 내용을 가지고 출력을 하면 돼요. 외계 변수로 프로덕트 부조체를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부조체를 멤버로 전달을 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부조체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조체가 아까 108바이트라고 했잖아요. 108바이트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108바이트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그 많은 데이터가 복사돼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는 주소만 보내주면 더 간단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주소만 보내줄 수도 있게
프로그램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주소를 보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프린트 프로덕트를 할 때 여기에 주소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소로 보내주면 이 주소가 얘는 주소로 받았으니까 별표가 붙어야 되죠. 포인터가. 그래서 얘가 별표가 붙으면 이거 내가 복사해 놓을게요. 이걸 요거는 이제 구조체를 보내줬을 때고 얘는 포인터를 포내줬을 때 얘는 별표를 받아서 이게 포인터면 아까 이게 화살표를 쓴다 그랬죠? 화살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아까 했었던 요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구조체를 통째로 받아서 처리한 거고 얘는 구조체의 주소만 받아서 처리한 거다. 이게 얘가 더 효율적이다. 얘를 이런 프로그램을 쓰려면 보내줄 때 주소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하려고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쓴다. 포인터를 쓰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함수 구조체를 함수로 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소스 코드 설명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짜보세요. 내가 타임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 타임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 타임에는 시간 HMS 그래서 C분초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구조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구조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C분초, C분초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가진 정수 세 개를 저장하는 구조체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체의 크기는 12바이트가 되겠지. 각각이 4바이트씩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임을 초기화시켰네요. 1시간 22분 48초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초기화를 시키고 토탈 섹트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이 구조체를 멤버로 토탈 섹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토탈 섹에 가니까 요 구조체 타입에 t가 있고 그 t로 C 분초를 초로 환산하는 거니까 t.h에 3600을 곱하고 t.minite에 60을 곱하고 t.second을 그냥 더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C 분초가 초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초를 이렇게 출력을 했다. 그렇죠? C 분초는 묶여서 다니는 게 좋으니까 구조체로 쓰는 게 좋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함수를 이 구조체를 멤버로 전달해주는 이 통째로 멤버로 가는 거죠. 그걸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는 콜바이 어드레스로 주소를 보내주자. 얘를 t의 주소만 보내주자. t의 주소만 보내주면 얘는 포인터로 받으면 되고 멤버들은 화살표로 쓰면 된다. 그렇죠? 똑같은 역할을 한다. 두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인터를 쓰는 게. 왜냐하면 이 매개 변수를 전달해 주는 값이 더 적었으니까 나머지는 똑같은데 더 적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석도 C++ 배울 텐데 C++에서는 구조체 안에 보세요. 구조체 안에 이렇게 지금처럼 변수가 있는 거는 C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구조체 안에 C 언어에는 구조체 안에 함수가 있을 수 없어. 구조체 안에 전부 변수들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C++에는 구조체 안에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함수로 호출할 때 t.totalsec 해가지고 요 t.member 얘는 멤버니까 함수지만 멤버니까 totalsec을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체 안에 함수까지 있으면 얘를 구조체라고 하지 않고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알겠죠? 클래스는 이제 C++은 우리 책에서 C++ 뒷장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여태까지 배운 내용이 그대로 C++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 얘기밖에 없어요. C++에 대해서. 알겠지? 그래서 클래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배운 거 굉장히 중요했다. 구조체라는 게 있다. 구조체는 struct라는 키워드로 struct 이름 보통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름 가로 안에 이건 클래스니까 뒤로 가서 가로 안에 멤버들이 이렇게 있다. 뒤에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struct time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이 struct time을 type define 해서 time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C++에서는 그냥 struct 없이도 그냥 time이라고도 쓸 수 있다. 원래는 C 언어에서는 struct time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type define 안 했으니까 그냥 time이라고 귀찮으니까 time이라고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 대문자로 시작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관례적으로 대문자면 이거는 구조체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고 구조체를 사용하고 그걸로 함수까지 전달할 때 구조체 자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주소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알겠지? 구조체 끝. 자 오늘 여기까지.